2010 준 플레이오프 1차전 5대5로 팽팽히 맞선 9회 초 선두 타자로 전준우가 등장합니다. 상대는 두산의 정재훈. 출루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승부는 풀카운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맞는 순간 알 수 있는 초대형 홈런이었고 이후 롯데 타선은 두산을 완전히 붕괴시키며 기선제압에 성공하죠. 그리고 자이언츠를 구해낸 이 젊은 중견수는 향후 롯데를 상징하는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1986년 경주에서 태어난 전준우는 유년 시절부터 운동에 소질을 보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해 선수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고교 시절 약체였던 경주고 야구부를 대통령대 준우승으로 이끌며 프로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4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2차 7라운드 지명을 받는데요. 하지만 프로가 아닌 건국대 진학을 택하게 되죠. 이 배경에는 하위 라운드에 지명되어 프로에서 자리 못 잡고 방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체육 교원 자격증도 딸 겸 대학 생활을 해보는 것을 권유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죠. 대학 진학은 신의 한 수가 되었고 그는 대학 최고의 삼루수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전국대회 우승도 해보며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는데요. 이후 2008 신인 드래프트에서 높은 순번에 다시 롯데에 지명을 받았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최고의 삼루수였지만 프로 무대에서의 경쟁은 쉽지 않았고 정보명과 김민성에게도 밀리면서 데뷔 시즌 단 15경기 출장에 그치게 되죠. 그래도 퓨처스리그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치며 롯데 내야의 미래로 가능성을 밝히고 있었는데 2009년 로이스터 감독은 전준우에게 중견수로의 포지션 전환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2010년 조금씩 출장 기회를 늘려나가던 전준우는 김주찬의 부상을 틈타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5월 두산전 멀티 홈런 경기, LG전 홈런 포함 3안타 경기를 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팬들에게 알려나가기 시작하죠. 공포의 8번 타자라 불렸으며 8월 월간 타율 3할 2푼 5리, 6홈런 20타점을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기도 합니다. 394타석만 소화하고 19홈런과 16도루를 기록했고 OPS도 0.850을 찍으며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알렸죠. 팀이 2승 뒤 3연패로 탈락하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도 타율 4할 7푼 6리로 맹활약한 그는 2011년부터 팀의 확실한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양승호 감독은 전준우를 다시 3루수로 활용했고 수비 실책을 연발한 끝에 다시 중견수로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죠. 어쨌든 그의 공격력은 여전했고 첫 풀타임 시즌에 3할대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에 성공하며 훌륭한 활약을 펼칩니다. 7월과 8월 미친듯한 상승세를 탄 롯데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데요. 그리고 전준우는 2차전 0대0으로 맞선 상황에서 결승 투런을 뽑아내는 등 가을의 강한 면모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장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준우의 타격 지표는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아지는 병살타와 삼진에 수비 능력도 갈수록 아쉬워지며 2군행을 통보받기도 했고 2012 시즌 총 122경기 출전, 타율 2할 5푼 3리, 7홈런 38타점, OPS는 0.7이 안되는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죠. 그래도 또 플레이오프에서 SK를 상대 17타수 6안타를 기록하는 등 가을 야구에서는 제 역할을 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WBC 대표팀에 합류하는 쾌거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전준우는 여러모로 자신의 커리어에 회자될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5월 NC와의 경기에서 홈런성 타구를 날리고 세리머니를 했는데 타구가 잡히고 말았고 이 웃픈 사건은 MLB 공홈을 비롯한 여러 웹사이트로 퍼져나가며 월드스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맞는 순간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타구가 나왔거든요. 7월엔 올스타전에서 4타수 3안타 1홈런 활약으로 MVP에 선정되었고 8월 LG전에서는 경기를 끝내는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기도 하며 기억에 남을 한 해를 만들었죠. 중견수가 잡아왔습니다. 전준우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장타력은 아쉬웠지만 커리어 최다인 65볼넷을 얻어내는 등 선구한 측면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아시안게임 승선을 노렸던 전준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최종 엔트리에 들어가는 데 실패합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사건이 하나 존재했는데 4월 말부터 타격감을 회복하고 페이스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외국인 타자 히메네스가 끝내기를 친 뒤 흥분해서 계단을 내려가던 전준우를 밀쳤고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죠.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승선에 병역 특례를 얻었다면 FA를 2년이나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후반기의 활약 덕분에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전준우는 이제 한국 나이 29으로 더 이상 군복무를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팀 동료 신본기와 함께 경찰청에 최종 합격하며 잠시 롯데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경찰청 생활은 그의 커리어를 바꾸는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2015년 퓨처스에서 무려 3할 6푼의 타율과 17홈런을 폭발시켰고 이듬해에도 타율 3할 6푼 9리, 16홈런 92타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뒤 롯데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복귀 직후 첫 타석에서 곧바로 역전 3런을 치며 팬들에게 화려한 인사를 건넵니다.
돌아온 2017년 전준우는 시즌 초반 리그 타점 선두를 질주하며 해결사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드오프로 출장하며 득점권 타율까지 챙기고 있었는데 옆구리 근육 파열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이탈하게 되죠. 5월 복귀 후 바로 역전 투런을 뽑아내는 등 적응기 없이 맹활약했고 6월까지 두 자릿수 홈런에 타율 3할 오픈대를 기록하죠. 동점타와 결승타 등 하이 레버리지에서 특히 강했던 전준우의 활약과 함께 롯데는 정규 시즌 3위로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도 타율 3할 4푼 8리로 맹타를 휘둘렀지만 견제사와 주루사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팀은 5차전 끝에 탈락하게 되었죠. 그래도 3할 타율과 18홈런으로 데뷔 후 최고의 타격 스탯을 찍으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유니폼과 함께 맞이한 2018년 전준우는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FA로 영입된 민병은의 김문호, 이병규와 같은 자원들도 있어 롯데 외야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잠시 주전에서 밀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대로 좌절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5월 데뷔 첫 말루 홈런과 함께 반등을 시작했고 6월엔 한 달간 9홈런을 치는 괴력을 보여주죠. 이후 최종전까지 페이스가 꺾이지 않으며 무려 3할 4푼 1리의 타율에 33홈런 90타점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을 남기게 됩니다. 20홈런을 넘어 바로 한 시즌 30홈런 고지까지 점령했고 최다 안타와 득점 부문 리그 1위를 차지했죠.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성공하며 또 한 번의 개인 최고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이듬해에도 3할 타율과 20홈런에 성공한 전준우는 마침내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공인구 반발개수 여파에도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암울했던 롯데 상황에서 빛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큰 계약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했는데 옵션 포함 4년 34억이라는 낮은 금액에 롯데에 잔류하게 되었죠. FA 첫 해였던 2020년 그는 143경기에 나와 한 시즌 개인 최다인 96타점을 기록합니다. 비율 스탯은 떨어지긴 했지만 시즌 내내 꾸준하게 활약해줬고 3년 연속 20홈런을 넘기며 인상적인 장타력도 보여줬죠. 2021 시즌부터는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된 전준우. 주장을 달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홈런은 적었지만 볼산비가 좋아졌고 득점권에서 특히 강했죠. 비록 수비 지표가 최악을 향해 간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9월에만 27경기 44안타를 뽑는 등 타격으로 가치를 입증한 그는 총 192안타로 리그 최다 안타 왕에 등극했고 홈런은 7개였지만 무려 46개의 2루타를 치며 리그 1위에 오릅니다. 득점권 타율도 리그 선두에 오른 그는 이 시즌 투수들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타자임에 분명했죠. 2022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3할과 두 자릿수 홈런에 성공한 전준우는 2023 시즌부터 주장직을 안치홍에게 넘겨줍니다. 이대호가 은퇴하며 이제 팀 내 최고참이자 리더가 된 그는 개인 통산 1500경기 출장과 1800안타, 2800루타 등 여러 마일스톤을 쌓으며 멈추지 않고 나아갔죠. 전반기 OPS 0.7 초반에 머무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했지만 후반기 타율 3할 오픈 6리에 11홈런, OPS 0.98이라는 절정의 타격감을 보였고 37의 나이에 팀 내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죠. 지난해 기대감을 높였던 한동희와 고승민이 부침을 겪은 가운데 여전히 롯데의 버팀목은 전준우였고 두 번째 FA를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했죠. 지난 계약에서 총액 34억에 그쳤던 그는 총 4년 47억이라는 조건의 롯데에 잔류하며 원클럽맨 레전드의 길을 선택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24년 전준우는 다시 팀의 주장을 맡게 됩니다. 나이, 카리스마, 포용력 이런 건 물론이고 실력적으로도 팀 내 최고의 타자였던 그의 존재감을 대체할 자원은 없어 보였죠. 개인 통산 200홈런을 터뜨리며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였는데 5월 잠시 부상으로 이탈하며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타고 투저 흐름도 있었고 수비 기여가 적어 WAR은 낮았지만 최종 성적을 뜯어보면 타율 2할 9푼 3리에 17홈런 82타점으로 빼어난 클래식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에스를 비롯해 윤나 고왕 손과 같은 새로운 코어라인이 등장한 롯데는 전준우 의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죠. 2025년 한국 나이로는 어느덧 40이 된 그는 시즌 첫 홈런을 극적인 역전 투런으로 장식했고 5월 한화전에서는 9회 초 패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풀카운트 끝 극적인 동점포를 쏘아 올리죠. 이걸로 통산 1000타점을 달성했고 6월엔 KBO 역대 20번째 2000안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후에도 결승타 하면 전준우가 떠오를 정도로 중요할 때 제 몫을 했고 투고 타자 흐름에서도 전반기 타율 2할 9푼 4리에 OPS 0.79로 타격 지표를 유지했죠. 레이에스를 걸러도 전준우가 해결을 해주며 선순환이 이어졌고 그의 활약과 함께 롯데도 상위권에 계속해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준우라는 세 글자는 롯데 팬들에게 있어 단순히 원클럽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창 뜨거웠던 로이스터 시절 롯데 타선에 떠오르는 신이었던 그는 팀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묵묵히 활약했으며 FA 자격을 얻어도 결국 롯데만을 생각했던 자이언츠맨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커리어 내내 별다른 이슈 없이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최고의 리더이기도 했죠. 전준우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언제나처럼 8번을 단 자이언츠 사나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